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14일입니다. 이제 12월도 약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요일장이고 또 주말을 기분 좋게 맞이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가 않죠. 오늘 국내 양시장은 모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의 약세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떠한 상태인지, 또 앞으로에 대한 주가 전망,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빠지는 것은 이제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낮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 실적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라는 것은 이제 예측치를 말합니다. 예측치가 13조 5천억. 물론 엄청난 이익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20%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역시도 영업이익 5조 3천억으로 4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단기간에 부각됐었던 건 아닌데, 근데 글로벌 반도체 수요 자체가 분명히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이라든지 PC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시장이 성장 정체를 보인 이후에 역성장에 대한 우려감까지 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좀 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 급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차트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그 유독 삼성전자 관련해서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 리포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후행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고, 그런 상향 리포트가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목표 주가를 내리는 리포트를 냅니다. 그럼 그 리포트가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이 불투명해지니까 어때요? 목표 주가를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겠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괴리도가 커지니까. 그러면 그 부정적인 리포트가 또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악순환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실 때는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일반 하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국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전망과 주가가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완전한 IT 섹터다 보니까 미국 IT 업체 주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대표적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네, 매일매일 체크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해외 IT주들, 예를 들면 페이스북, 뭐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애플 주가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아요. 간밤 애플 주가가 1.9% 정도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이란 말이에요.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하락 추세를 돌리지 못했잖아요. 그쵸? 이런 영향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같이 영향을 끼쳐요. 다시 이제 삼성전자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시장에 외국인이 투자를 할 때는 바스켓 매매를 많이 합니다. 수익을 보시려면은 이제 거시적으로 외국인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이런 특성들을 같이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바스켓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종목 한 종목을 딱딱 찍어서 몇 종목 매수하는 게 아니라 10종목에서 20종목을 같이 사고 같이 파는 거예요.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살 때 몇 종목을 딱딱 찍어서 살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같이 묶어서 한 번에 사고 같이 묶어서 판단 말이에요. 이런 매매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시장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 대한 전망은 어때요? 별로 안 좋잖아요. 무역 분쟁, 내수 부진, 그리고 수출 지표도 12월 초에 조금 둔화됐어요. 4분기 실적 부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돈이 당연히 빠지겠죠. 바스켓 매도를 하니까.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우시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특성 때문에 또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개별적인 기업 가치보다는 확실히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미국의 IT 지수가 안 좋고 바스켓 매매를 할 때 국내 시장 전망이 안 좋아지면 바스켓 매도를 하고 그 바스켓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포함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가의 반등 시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떨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 전망입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추세가 존재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교육 강의나 이런 부분들도 좀 올려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는 보시면 전형적인 하락 추세예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고점에서 계속해서 눌린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선 하락 추세가 어때요? 더 가팔라졌단 말이에요. 그쵸?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떨어지는 것은 계속 떨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반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죠. 게다가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주가 위치가 어때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주는 이제 1년을 말하죠. 1년 전이면 이제 한 이 정도가 되겠는데 1년 동안 어때요? 최고 낮은 주가예요. 적어도 10월 달에 있었던 저점을 지지했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했어요. 오늘 완전히 뚫고 내려가면서 거래량도 동반된단 말이에요. 52주 신저가라는 것은 1년 안에 삼성전자를 산 사람 중에 수익 본 사람이 사실상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밑에 38,700원 산 사람은 지금 조금 수익이겠지만 그런 이제 미미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와도 매물을 계속해서 던져요. 개인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본전 매도에 대한 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35,000원대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 바닥에서 다시 산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주식에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매도한 종목 내일 사도 되고 다음 주 사도 되고 1시간 후에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유연한 매매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일단은 반등 시기를 한번 볼게요. 4분기 잠정실적 발표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분명히 반등을 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악화를 아무리 감안해도 싼 주가예요. 이건 진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싼 주가입니다. 지금은. 단지 주가 측면에서 지금 당장 추세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지금부터 계속 깨져 내려가서 삼성전자가 뭐 35,000원도 깨고 3만원도 가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밀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아마 다음 달 초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초에 확인되거나 아니면 12월 말 조금 더 빠르면요. 그러니까 한 1, 2주 정도 후에는 바닥 찍고 분명히 반등할 겁니다. 기존에 평가받던 삼성전자 주가 가치를 보면 적어도 5만원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들로 많이 눌린 부분 그리고 지금은 삼성그룹이 약간의 그 회계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이게 복합적인 것이니까 4분기 잠정실적 발표 전후에 반등할 수 있다. 매도하시면 그 전후로 다시 사실 타이밍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저평가가 분명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나중에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4차 산업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PC,
스마트폰, 태블릿, 기존에 있었던 뭐 그리고 D램 서버 이런 부분에 많이 쓰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4차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AI, 인공지능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렇죠? 자율주행차,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그렇죠? 5G, 클라우드 엄청 많습니다. 드론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나타날 4차 산업에서 반도체가 안 쓰이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기존에 없었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네. 거의 종료된 것 같아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 4차 산업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분명히 내년부터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내년에는 주가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독점 체제라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이 이 점유율을 못 따라와요. 앞으로도. 그건 뭐냐면 가격 결정권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있다는 거예요. 가격 결정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미. 어차피 그 시장이라는 것이 수요 공급 원칙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감소하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수요를 공급을 줄여버리면 어떨까요? 공급을.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을 축소하는 효과도 내년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실적 둔화 속도는 더딜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확인하게 된다면 저가 매수해서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만 둘 다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으니까 앞으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회복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더 늘릴 수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충분히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바닥은 4분기 잠정실적 발표 전후. 잠정실적 발표 한 3주 정도 후면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충분히 저가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기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반도체 업종을 볼 때 D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에 그 D램 익스체인지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영어로 써 있죠? 뭐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영어 잘 못해요. 주식 영어는 제가 잘하지만 네. 뭐 일반적인 영어를 잘 해석할 수는 없어요. D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메인 이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 내리시면 여기 DXR이라는 게 있어요. 차트만 보시면 돼요. 그 대만에서 이제 발표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을 말하는 지수. 근데 이 지표가 그 반도체 업체 주가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시죠? 약간 올라갑니다. 그쵸? 아까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옵니다. 다만 당분간은 추세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52주 신저가고 하이닉스도 어때요? 52주 신저가입니다. 이런 추세상으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돼요. 추세상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확인된 시점부터는 불확실성 해소에 의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내년에는 공급 감소, 4차 산업 관련된 반도체 수요 증가 두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IT 업체는 사실 좀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분석도 많이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DXI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아요. DXI 지수는
반도체 지수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선행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좋은 시황들 그리고 종목, 업종 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네, 구독해 주시고 많이 보시면 충분히 주식 투자하시는데 공부 많이 되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